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박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다시 방 안에서 커피의 과학과 기능, 어제에 이은 13페이지. 제가 며칠간 글을 읽어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짤막짤막하게 하고, 저의 주제가 말더듬과 말막힘,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커피의 상식도 익히고 이 커피가 그것을 고치는 데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보다는 한 페이지 정도만 읽고 제 경험담이나 그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자유롭게 시간적으로 새벽 아침 해가 뜨듯이 아무런 감정에 속이지도 말고 자유롭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커피 박사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커피를 받아들였고 커피의 역사는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영상으로 커피 도래기의 일본인 의사의 커피관을 설명드리고 뒷장에까지는 못 가겠네요. 그래서 13페이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밖에 커피를 즐기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외국인이 본 툰베리 일본 기행에서도 일본인은 차와 정종일 마실 뿐이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유럽의 주조가가 만든 다른 맛있는 음료도 마시지 않았다. 라는 대목에서 1796년에서 1866년 이 사이에서도 커피를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았던, 마치 우리나라가 불과 10몇 년 전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커피가 세계 챔피언도 나왔었죠.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모무스 커피점에서 나왔고, 저는 한번 작년에 2번 가봤습니다. 2번 가보니까 뭔가 모르는 또 다른 여행. 그래서 부산에도 한번 살고 계시거나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라고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지긋다. 얼마 되지는 않아 당시의 의사들이 커피 음용을 체험하고 그 효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문헌이 남아있다. 당시 의사들이 커피 음용을 체험했다. 당시의 의사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었겠죠. 여러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많은 질병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삶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들도 생겨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현상들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아픈 분들이 생기는 경우를 갖게 되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공허함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도 의사들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때 의사들도 여러 가지를 치료를 해가면서 느끼는 자긍심과 보람된 의사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을 때 느끼는 박탈감,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회의감, 좀 더 노력해보지 못했다는 자기만의 부분에서 많은 힘듦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 음용을 체험하고 그 효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문헌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커피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적인 치료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피 생산을 다른 목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커피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막부 정책에
제 일환으로 네덜란드의 책을 번역하였는데 그들은 당시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갖고 커피의 효능을 기록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 왔었다고 했죠. 난통사에서 문물 거래를 위해서 왔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문물 거래, 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사람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 있다가 다시 창원으로 내려와서 고깃집을 한다는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도 장사를 이제 시작할 텐데 와인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서울에서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해보는 것보다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사람들 간에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성공을 여는 길임을 알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네덜란드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첫 아시아에서 일본으로 왔다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역인들 아니면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권위층이나 지배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라고 하는 이 원두의 효능을 알았다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알려지는 이런 지식들이 어떤 형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전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목적으로, 누군가의 악용으로 전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갇혀서 오랫동안 벗어나오지 못하는 불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더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그런 분들이 해보시는 분들은 물론 맞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영상은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경험을 했지만은 아직 완치가 덜 됐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무역 상인들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것을 접해보라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고 다른 서양도 그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다만 놓았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결과를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에 거부스럽다고 너무 패착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좋은 점만 찾으시면. 반갑습니다. 커피 박사입니다. 커피에 물을 타고 먹으니까 그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을 커피에 타서 끓이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말더듬과 언어장애와 다른 커피의 상식과 다른 질환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를 위해서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단 1초라도 느낌을 받고 가지시면 됩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그러시면 되고, 그래서 행복한 하루, 행복한 느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부 정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의 책을 번역하였는데 그들은 당시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갖고 커피의 효능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양리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한방 의학적인 대목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요 문헌들을 들면 아래와 같다. 일본인들을 저도 여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안부 현상이라든지 다른 경제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에게는 정말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말을 전파가 될 수 있는 게 정치적인 목적인 거고, 제가 말하는 이쪽 부분에서는 일본은 네덜란드라든지 서양의 문물들을 이런 의사분들을 토대로 코로나라든지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대단하고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의사협회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대구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원봉사 돈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저력으로 붉은 악마 때, 축구 때도 그렇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아무런 단지 이 나라가 행복하고 잘 됐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커피숍에서 나와서 풍경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커피숍을 편만하는 건 아니고 제가 느꼈던 이 커피의 맛은 조금 아쉽지만 이 뷰는 한번 창업을 하시려거나 한번 다른 쪽에 가보실 곳을 찾으신다면 이런 뷰, 뭔가 모르는 도시에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뷰, 인테리어도 내가 봤을 땐 필요 없어요. 이점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더라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일본도 막무가내로 싸우고 반인륜적이고 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게 세계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때 여러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더 사람들에게 건강과 발전되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덜란드의 서양의학도 적어놓고 다른 그 서양도 아시아인에 대한 한방도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출판 연도는 1782년 텐메이 2년에 만국광규라고 하는 시즈키 타다오 작품이 있고, 그리고 1783년 그 다음에 홍모본초라고 하는 야마모토모 하야시 라넨을 옮긴 거는 1785년 작품이 있고, 처음이 만든 사람이고 뒤에가 편집자. 그래서 앞에 거를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후생신편 1811년도 분카 8년 다카시 카게야스 오츠키 겐타쿠 우리카와 요한 등의 난학자, 이런 부분들도 나오네요. 나가사키 문견록 1782년 칸세이 7년 히로카와 카이 남방의는 아까 네덜란드, 여기 밑에 보면 네덜란드 난이 아까 어제 말씀에 네덜란드를 난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남방의라 한다면 네덜란드의 의술을 펼친 의사라고 합니다. 난요법 1803년 효와 3년 히로카와 카이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의술을 펼친 의사가 말인 거. 자, 요런 내용들을 봤을 때 위의 표중 만국광규 맨 위에 나오는 1782년 텐메이 2년은 일본에서 커피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다. 만국광규 1782년. 우리나라는 이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때 일본은 커피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의학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인간들에게, 일본인들에게, 일본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연구를 합니다. 1782년. 그때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급변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점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커피가 들어가면 우선 사람들은 더 나아지는 방법과 효율성을 생각하고 건강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해방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1782년 이 전후에 서양 문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일찍 겪은 어제 구매한 테라로사 겨울 로맨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 그리고 테라로사 브랜딩은 위에 층이 하얀 색깔로 되어 있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킹콩은 중간중간 색깔과 다른 부분을 생깁니다. 이 부분이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겁니다.
불평등을 겪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해방운동으로 우물 교역을 선진국에서 계속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대역을 쓰고 있다. 김여정이 대역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언론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북한은 아직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기득권층은 아닐 겁니다. 저 또한 기득권층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치적인 부분에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걸러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지금 이 상에서 사망을 했다면 세계는 큰 혼란이 일어날 텐데, 제일 먼저 국민들, 북한 국민들이 가장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커피가 대중으로 들어와서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사고관념을 가진다면 그 북한 체제는 이미 가만히 있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다른 선진국들의 노래들을 금지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북한과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전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에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여러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통로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도 한 페이지만이라도, 오늘 했던 내용은 커피 도래기의 일본인 의사의 커피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라는 거. 의사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상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근무를 하고 의사는 아니지만 임상병리사입니다. 임상병리사로서 예전에 다른 스피닝 강사도 해보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다른 병원에 근무도 해봤지만은, 물론 그 속에는 돈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문을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제가 있는 이 신경과 재활의학과 쪽에서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의 신경과에서는 그 신경과에 있는 분들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 또한 환자분들이 오면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짧지만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이 유튜브 영상처럼 계속 전파를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공부는 해갈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고, 말더듬과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여러 영상을 보시고 그 부분에서 좋았던 거 방법을 쓰시고, 좋지 않았던 방법은 자기만의 여러 가지 실험과 다른 방법으로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어떤 힘든 부분들이 닥쳐도 질병이나 발표나 다른 대인관계나 부자나 행복,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은 14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안 했으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해서 계속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박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단지 이 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 같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고 유튜브를 찍고 커피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다른 세상을 보는 거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커피 박사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도 노력할 테니까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눌러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50명을 찍었습니다. 구독자,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림을 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200명까지 가보겠습니다.